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 초에 당대표 후보 등록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뭐 전당대회 런닝메이트 격인 최고위원 후보군 추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한동훈 대세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본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나오는 지표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당대표 출마를 등록할 거다. 이거는 어차피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7월 23, 4일 네. 뭐 이렇게 전당대회를 한다면 그로부터 며칠 전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럼 왜 후보로 등록하고 어떻게 우리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 나갈 것이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의 시점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저도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당 대변인도 하고 선대위 대변인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뭐 출마는 당연히 하시는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연착륙하고 또 지금의 고민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자신도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아주 깊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당대표는 너무 다른 당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여론조사가 뭐 이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그 당원들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광재 대변인께서 캠프에 합류하면은 그러면 거기는 어대한이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출마설 때문에 언론에 상당히 부풀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당대회가 지금 8대2 룰로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중진 의원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지도 면에서는 아니면 기존의 조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누가 출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여러 언론들이 한동훈 출마 뭐 불출마 그걸로 저울질하면서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그 총선에 대한 실패 책임을 가지고 사실 지금 쉬고 있는 상황에서 2조 심판론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전당대회에서 당의 비전을 보여주려면 이재명 때리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당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비전 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치권의 그런 세대교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담론들을 가지고 나와야 중도층까지 확장력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 아마 당원들이 많이 여러 지지율 때문에도 우울하고 디프레션 걸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되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뭐 나경원, 유승민 여러 후보들이 또 지금 그 당내에서는 친윤을 부인하고 있지만 친윤 조직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연대한다면 또 탄력받으면서 다른 후보가 또 우선순위에 우세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재 시작인데 뭐 어대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그런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일각에서 지금 원내에서 제가 한동훈계입니다. 손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한 10명은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러고 친한계의 세력화가 속도가 붙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원내에서 보면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뭐 김예지 비례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친한계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외에서도 뭐 박은식 전 비대위원 뭐 김경률 구자룡 전 비대위원 얘기 나오고 김준호 노원을 당협위원장도 뭐 러닝메이트 얘기가 좀 보도가 나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이게 친한계로 묶는 이제 보도로도 분류가 되고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원내에 친한계 의원이 너무 적다. 맨 처음엔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뭐 어대한이라는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것 같네? 라는 확신이 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돕겠다라는 분들이 나오는 건 전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건 아까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세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일정 세력을 구축하는데 지난
그 비대위원장 시기를 보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호출하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럼 그 힘을 이용해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데 나도 한번 힘을 보태어 오겠다라는 의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당심과 민심을 8대2로 조정해 놨는데 이게 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전 당원으로 확산된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 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신은 정광재 후보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그 저변으로 확대되는 데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붙지 않더라고요. 근데 반대편에 있었던 민주당 후보는 영입인재 1호였는데 경선하는데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 제치고 경선에서 바로 당선되는 걸 보고 민주당은 이런 당심의 전파 속도가 우리보다 정말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희 당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 정치력이 아직 당내에서는 부족합니다. 다들 초선이거나 아니면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거나 누구를 설득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풀려진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선거를 하려면 그 지역을 다니면서 기존의 각 지역마다 그런 조직적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전략을 잘 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러닝메이트가 잘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좀 노련해야지 아마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의 그런 험난한 길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그 전당대회 룰 얘기하셨는데 이게 8대2로 결정된 걸 놓고 친윤계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붙을 만한 대항마를 좀 찾고 있다. 그래서 7대3은 좀 어렵고 8대2면 결선으로 가면 좀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이 포석이다. 이런 이제 그런 예측이 이제 좀 있었고 해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철규 의원이 어대한에 대해서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이제 친윤계에서는 별로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상징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점심 식사하자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타이레놀이라도 먹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가장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내가 반윤의 기치를 걸고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자기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과 부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아니 일부러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국익을 위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렇지 못할 부분은 견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원론적이긴 하지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대한이라는 게 정해지면 그런 인식이 너무 확산되면 전당대회라는 게 흥행이 되고 이제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마땅한 다른 대체 후보들, 그러니까 경쟁 후보들이 안 나오면 전당대회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튼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백가쟁명식 토론을 통한 우리 당의 혁신 방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비율 얘기하면서 5대5도 얘기 나왔고 7대3 그러다가 8대2로 정해진 거잖아요. 실제로 일반 국민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후보들이 최상병 특검 아니면 김건희 명품백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쓴소리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 민감한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는 불리한 이슈들에 대해서 옳은 소리,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야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8대2로 하면서 당원들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때리기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정무적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동훈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의 출마도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7대 3보다는 8대 2가 아무래도 그런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한테는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뭔가 물밑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복님과 김경호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섭 의원이 주말 새에 이제 당 쇄신을 이끌 젊은 후보다라고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친윤계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보도를 하면서 이제 부인을 했는데 김재섭 의원의 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김재섭 위원장, 이게 지금 의원이죠. 네. 그동안 뭐 정치를 굉장히 뭐 이번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당대표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리와 명분 두 개 다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재섭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분이 보다 장기적인 정치 행보를 봤을 때는 저는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친윤계 후보가 되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행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친윤계의 김재섭 의원 지원설 이건 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조정훈 의원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조정훈 의원도 그런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불출마 선언했었는데 김재섭 의원도 이번에 뭐 당대표 나오겠다는 생각이 강한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친윤계에서 좀 밀만한 후보군이라면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사실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의 활동 공간이 당내에서 아주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긴 했지만 과거와 같은 그립감은 분명히 없을 거고요. 그럼 뭐 나름 고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이 그렇다면 대통령과 좀 협력 관계를 보이면서 내가 당대표로 나서면 어떨까라는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을 굳힌 분들이라면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직 얘기하고 있는 분이 없어서 제가 누가 친윤계 대표 주자가 될 거다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네, 그냥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지금 모든 후보들이 나는 친윤 아니야 하고서는 다 부인할 것 같아요. 그만큼 대통령 인기가 없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도 지금 내가 친윤이라고 어처구니 없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의 인기가 그 정도라는 사실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변화 쇄신으로 이끌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친윤의 모습은 오히려 구태한 모습들을 더 강화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협력 관계를 갖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나는 친윤 아니야.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거리두기 할 거야라는 모든 후보의 그런 발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인데 이제 반윤은 안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비윤을 할 건지 아니면 나름의 친윤의 일정 부분을 인정할 것인지 그 스탠스를 결정하면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심들이 많이 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그 행보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지지율이 높으면 그 사람과 좀 가까이 하고 싶을 거고 당연히 그분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 아니면 대중적 인기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멀리 할 텐데 아까 뭐 친한계 의원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 그런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아지는 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좀 높아져서 국정 동력도 얼마 정도 회복된다면 그걸 각을 세워갖고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려는 사람은 적겠죠. 그래서 정 대변인 언제 커밍아웃 아니,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가면 당선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제가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네. 당직을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